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언제나 유난히 빠르다는 것을,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을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그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려는 이유를 그 자신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연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복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고. 만약 그가 같은 행동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고백입니다. 그가 입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의 신호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신호들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며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고 부인하려 하며 합리화하려 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나타난다고. 반복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예의상 혹은 의무감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충동이자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런 반복을 영혼의 필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고유한 필체가 있듯이 우리의 무의식도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그만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그의 무의식은 어떤 필체로 그 사랑을 드러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시선입니다. 융은 눈이 영혼의 창이라는 옛 속담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짓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방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 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당신을 한번 쳐다봤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대화 중에도 당신을 힐끗 바라보고 당신이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당신이 방을 나갈 때 시선으로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머무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는 것을. 두 번째 신호는 반응 속도입니다. 칼 융은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가 우선순위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무의식적인 충동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메시지에 유난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전화를 들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는 당신의 알림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그를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은 진실을 말합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결정보다 더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냥 느끼고 반응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말을, 당신의 존재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예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끌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물리적 근접성에 대한 무의식적 추구입니다. 융은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시적 뇌에서 나오는 충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유 없이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회의실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그는 당신 근처에 앉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 옆을 선택합니다. 길을 걸을 때 그는 당신과의 거리를 무의식적으로 좁힙니다. 이것은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합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가 당신 곁으로 온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또한 무의식적 모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말투, 심지어 자세까지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합니다. 당신이 커피잔을 들면 잠시 후 그도 자신의 잔을 듭니다.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그도 따라서 기울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도 웃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당신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무의식적 동조화는 두 영혼이 하나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리듬을 느끼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며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파장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과의 이런 무의식적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말을 따라하고 당신의 움직임을 반영하며 당신의 에너지에 자신을 맞춥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중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중요한 정보만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에 대한 작은 세부사항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언급한 책, 당신이 몇 주 전에 말한 농담, 심지어 당신이 입었던 옷의 색깔까지. 이것은 그가 일부러 노력해서 오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장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로 듣고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그의 무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열려 있고 모든 주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당신이 캐주얼하게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물어보며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면 인상 깊은 기억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패턴이 되고 당신에 관한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을 위한 작은 희생들입니다. 윤근 사랑이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는 진정한 관계가 상호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을 위해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기 위해 자신의 선호를 포기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이것은 그가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자아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게 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신을 위해 작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의견에 대한 특별한 관심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를 볼지, 어디서 저녁을 먹을지, 심지어 어떤 색의 셔츠가 더 나은지까지. 이것은 그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관점을 자신의 결정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두 사람의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그들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보호 본능입니다. 융은 남성의 무의식에 여성을 보호하려는 원형적 충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 뿌리를 둔 깊은 본능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길을 걸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걷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 주위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면 그는 즉시 개입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에게 해가 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보호 본능은 사랑의 가장 원시적이고 순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반복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의 의식적인 전략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충동입니다. 8번째 신호는 미래의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미래에 대해 말할 때 자연스럽게 당신을 포함시킵니다. 다음 주말 계획을 세울 때, 다음 달 여행을 생각할 때, 심지어 몇 년 후의 꿈을 이야기할 때도 그의 문장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이미 당신을 자신의 미래에 통합시켰기 때문에 당신 없는 미래는 그에게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의 미래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미래, 공유하는 경험, 공동의 목표를 봅니다. 만약 그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당신을 그의 미래 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이미 당신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상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번째 신호는 당신 앞에서의 취약성입니다. 융은 진정한 친밀감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때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강하고 확신에 차고 통제력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취약해지도록 초대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의심, 실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은 취약성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은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완벽해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이 진짜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고백이라면 용기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그가 계속해서 당신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열어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당신의 성장에 대한 투자입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의 개인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가 되는 여정을 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사랑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의 꿈에 대해 묻고
당신의 목표를 격려하며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지지합니다. 그는 당신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자유를 줍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고 당신의 성공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격려라면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라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평생의 지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질투, 불안, 이기심, 두려움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불안할 때 인정하며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당신과 진정으로 정직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마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때때로 불합리하게 질투하고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상처받으며 당신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싸우며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솔직함이라면 용감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패턴이라면 그는 당신과 함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험하고 변화하려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주가 우리를 돕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과의 이런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그는 당신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과 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책을 읽고 있으며 같은 꿈을 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런 동시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이것이 운명의 신호라고 느낍니다. 융은 우연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당신과의 동시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당신과의 연결이 특별하고 의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있다면 왜 그는 그냥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는 직접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융은 이에 대한 깊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먼저 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적인 마음은 아직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자들은 취약함을 보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강해 보이며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웁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냥 친구 사이의 감정이라고, 단순한 호감이라고, 일시적인 매력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진실이 드러납니다. 융은 또한 남자들이 여성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적 측면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부드러운 면, 감정적인 면, 직관적인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남자들에게 불편하고 두려운 과정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정을 통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모든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그 선택을 드러냅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반복을 통해, 패턴을 통해,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은 의식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 숨겨진 것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장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사랑이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는 그 사람도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를 향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의 무의식적인 신호에 응답하세요. 당신도 그를 바라보고 그의 메시지에 빨리 답하며 그 곁으로 가세요. 당신의 무의식도 말하게 하세요. 말로 표현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이 융이 말한 영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융은 모든 연결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발전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다른 목적으로 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도록 돕거나 단순히 특정 시점에 필요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감정에 응답할 수 없다면 정직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전달하세요. 그의 무의식이 드러낸 것을 존중하되 당신 자신의 진실에도 충실하세요. 융은 또한 그림자 투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의 신호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가? 아니면 당신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인가? 융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의 신호를 보는 것은 그것들이 정말로 거기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인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연결을 통해 성장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변화의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고 그의 의식적인 마음은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개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사랑은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 우리의 빛과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자기 발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의 여정의 일부라면 당신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사랑을 우주적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인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전체성을 향한 영혼의 추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다른 절반을 찾고 완전함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융에게 이것은 깊은 심리적 진실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큰 부담이고 건강하지 않은 의존을 만듭니다. 대신 우리는 두 명의 불완전한 개인이 함께 모여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으로 사랑을 봐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들은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또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며 동시에 함께하는 연결을 유지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당신의 개인적 공간을 인정하며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적 신호들은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융은 시간의 중요성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랑도 자라고 발전하고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무의식적 신호들은 시작입니다. 그것들은 씨앗이 발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려면 돌봄,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응답하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허락하세요. 융은 또한
의식적 대화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신호들은 아름답고 진실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의식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기대를 명확히 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신호들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이 그것을 지속시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준비가 되면 그는 결국 말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융에게 사랑은 영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신비, 존재의 경이로움, 그리고 연결의 신성함을 경험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영적인 차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자신의 영혼, 그리고 우주의 여성적 원리를 봅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신성한 경험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의 공통된 무의식입니다. 사랑의 원형, 즉 사랑의 보편적 패턴은 이 집단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보이는 신호들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전 세계의 남자들이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서 비슷한 신호들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형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신호들은 한 남자의 개인적 감정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사랑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의 관점이 확장되며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화의 일부라면 당신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질투, 불안, 소유욕, 두려움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융의 심리학을 통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무의식적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의식적 끌림에서 시작하지만 의식적 선택을 통해 지속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함께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융은 사랑이 인간 경험의 정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우리를 더 큰 전체와 연결시키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무의식적 신호들은 이 여정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함께 탐험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사랑이라는 신비를 경험하자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신은 이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요? 어느 쪽이든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무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과 대화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무의식에게도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본 사랑의 무의식적 언어입니다. 반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진실을 말합니다. 만약 그가 같은 행동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실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신호들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당신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정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진실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융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무의식적 신호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들은 작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의식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할 기회를 갖는 것은 선물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인간 경험의 깊이를 이해하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표면 아래를 볼 수 있고 행동 뒤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무의식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호들을 읽는 것은 단순히 관심의 표시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무의식적 신호를 받고 있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그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무의식을 친구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들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왜냐하면 무의식은 종종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줍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적 신호들은 이 변화의 과정의 외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과정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도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도 성장하고 깊어지며 더 완전한 자신이 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가 100년 전에 발견한 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원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마법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대의 패턴을 따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눈빛과 미소와 가까움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이며 개인이면서도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측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희망이든 슬픔이든 혼란이든 흥분이든 그것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이 가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불편한 감정조차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 우리가 축하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감정을 들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무의식적 신호들은 완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그의 완벽한 면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기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를 보고 말 뒤의 의미를 듣고 행동 속의 영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의 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신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이끌리고 있나요? 당신의 직관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이것들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이것들을 따르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것이 당신의 길일 것입니다.